제21대 총선 격전지를 찾아서 광주 북구갑 무소속 김경진 후보를 만나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저희 전남방송에서는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선거구의 후보들과 함께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권자들을 대신해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경진 후보와 함께 후보의 총선 전략과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초반 판세를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인데요. 후보께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남다르실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우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별로 그렇게 우세라는 느낌은 못 받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민주당과 화합, 협치, 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 협력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제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어떤 대립각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당과 다른 당의 후보 이런 관점에서 이 북구갑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 개개인의 면면과 어떤 인적 자질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거에 임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광주 전남이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는 볼 수 있는데 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후보님의 차별성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더불어민주당 조호석 후보가 저만큼의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지 저 김경진 같은 경우는 부산에 가도 부산 시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어디를 가도 김경진 국회의원이구나. 그리고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앞으로 정치적 전도가 유망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큰 후보구나. 큰 국회의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과연 그분이 저만큼의 인지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첫째 그게 하나고 둘째 저는 방송이라든지 언론에서 제가 출연을 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이 점을 밝혀주고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제 생각에 동의를 하고 따라와 주십니다. 한마디로 TV토론의 달인이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본인의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시는데 과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상대 후보께서는 그만한 역량을 물론 가지고 계실 수도 있죠. 근데 과연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그렇게 평가를 하실까? 그거 이제 각자 판단과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검사, 부장검사를 하고 또 지난 4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에 일하면서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 과학, 기술계, 방송계, 정보통신계, 또 법조계 이만한 어마어마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상대방 후보께서는 그만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상대 후보 본인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실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예람된 질문인데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민주당에 입당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실은 제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면서 민주당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좀 뭐랄까 좀 겸양스럽고 부끄러워서 선거 이후에 재선을 시켜주신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해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밝혔고 근데 지역 주민께서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 현재 기준으로 또 선거 이후에도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선시켜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정치활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후보께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사람 복당 안 받아준다 이렇게 문자도 날리고 지역 주민들께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중앙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선거 국면인 이 시점에서만 하는 얘기지 사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 300석을 가지고 표결과 예산, 법안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데 단 한 석의 국회 의석이 아쉬운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 기간 중에는 아마 민주당이나 또 상대방 후보가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입장은 180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 과거에 봐왔던 게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해찬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그때는 사실은 당에서 컷오프 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셨거든요. 근데 당당히 이해찬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복당해서 현재 당대표를 하고 있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무소속 출마했다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그렇게 아마 국민들께서 또 지역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할게요. 네. 후보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였던 블랙리스트 관련한 청문회에서 일약 스타 국회의원으로 부상하셨습니다. 네. 그때의 기분 어떠셨나요? 글쎄 저는 좀 무덤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인적 자질이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능력,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인 거지 국민들이 환호하느냐 환호하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국민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스카 요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분은 약간 좋았지만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는데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또 현재의 대한민국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통찰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책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 김경진 국회의원이 통찰력이 있고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해안이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으면 그건 만세! 어쨌든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이 좀 뻥 뚫렸다라는 점에서는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그렇게 어떤 중요한 칭찬이고 제 정치 인생의 무슨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장검사 출신의 어떤 본능이기도 하신가요? 검사 출신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사를 하고 신문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부정을 하고 어떤 패턴으로 진상을 은폐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다른 직역 출신의 국회의원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의 네 번 대표적인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첨단 지역의 광주 인공지능 창업단지 관련 사업을 성안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예산은 대략 4,060억 정도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증액돼서 1조, 2조 대의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1등급 거라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대표적인 공약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지역 각화동 농산물 시장을 비롯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낙후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내느냐. 그래서 활력 있고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북구를 만들어내야겠다. 그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이 각화동 농산물 시장을 이전해서 그 주변 깨끗하게 하고 상인들 또 농사짓는 분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생산한 상품을 제대로 좀 받을 이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좀 제대로 설계하겠다. 그다음에 광주역 같은 부분도 사실은 광주역 주변이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주역 같은 경우를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거기를 재개발해서 과거처럼 활력이 넘치고 젊은이들이 창업과 사업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 어떤 경제적인 활력을 만들어내는 부분,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약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이 이제 거주하는 주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문화공간, 체육공간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큰 틀의 공약에 걸게됩니다. 네, 공약에서도 좀 나왔는데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의 성과도 꼽으신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관련한 사업을 광주에 유치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업적이고요. 두 번째가 광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 노선이 있습니다. 이게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는 기차 노선이다. 이래서 경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경전선 노선이 현재 하루에 한 편 있고 광주 부산이 6시간 반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KTX처럼 빠른 고속 전기 기차화를 하면 광주 부산이 2시간 반대로 단축이 되고, 그러면 광주 부산 간의 문화교류, 관광교류, 또 많은 화물이 물류 이전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항과 연결되어 있는 소련, 러시아, 또 그 다음에 극동, 중국, 연해주 이쪽 지역과의 어떤 수출입, 또 일본, 이렇게 다 이어지기 때문에 범람회한 경제권이 만들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 경전선을 고속 전철화 하는데 제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상당 정도의 에너지를 투자를 했습니다. 덕분에 작년 연말에 예비 타당성 검사에 통과를 했었고, 설계 예산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올해까지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 시공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현장 다니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대책을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현재 행정부가 적정한 정책을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니다 보면 관광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3달째 수입이 한 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부에서 휴교령, 이제 문을 닫으라 폐쇄령을 내려서 학원도 2달째, 3달째 원생들을 못 받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우리 도산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런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버스 사업자, 또 학원업자 등등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시설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이 변제기일을 연장해주고, 여기에 필요한 이자는 국가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소득을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구당 100만 원씩의 어떤 이 긴급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게,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번 선거가 4월 15일 끝나자마자 그런 내용을 국회에서 빨리 추경안으로 의결을 해서 그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주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대책들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 끝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4년간 나름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 만들어냈습니다. 도암동 먹자골목 재정비, 또 도암동 오수분뇨관 정비, 또 각화동 시화마을의 문학관 건설, 그 다음에 교도소 부지 상단의 로우파크 등등, 임동체육관 안에, 임동 무등경기장 안에 지하 주차장, 또 수영장 등 많은 시설들 예산 유치했고 지금 공사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재선시켜 주시면 이렇게 공사에 들어간 부분들 신속하게 공사 마무리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안전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본부는 이렇게 지역의 시설을 많이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지향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활기차고 원동력 있는 이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질입니다. 그런 국회의원의 본질에 걸맞는 역할, 이 김경진이 해내겠습니다. TV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국가 운영의 경륜, 국가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 그리고 이 지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한 추진력, 이 모든 것을 저 김경진이 갖추고 있다라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김경진을 지지해 주시면 제가 멋진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만들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정된 광주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후보의 인물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희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방송 이진주였습니다.